이번 순서는 이름하여 뉴이저의 콜라보 시간입니다. 언론계는 특종 경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제는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어느 언론사가 시청취자, 이용자들께 가장 좋은 정보들을 정확히 서비스하느냐,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도 경쟁이 아닌 언론사끼리의 공유와 협력의 시대, 이른바 콜라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그 첫 순서입니다. 첫 콜라보. 우리 사회 노인 세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노인 요양원 실태를 파헤치고 있는 오대양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해보십시다. 예. 네. 그 시리즈의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갑자기 목이 메네.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노인 요양원의 실태와 이제 그늘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부모들을 요양원에 맡기기가 불안합니까?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한마디로 뭐 이제 그 많은 요양시설을 이제 규정할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시설들을 이제 실제로 돌아봤을 때 상당히 많은 시설에서 이용자들과 이용자 가족들이 이제 불만과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계셨고요. 일단 저희가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예. 저희 노인 요양 시설이 이제 양적으로는 확충이 됐지만 아직 질적으로는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근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끝났다. 고령 사회다. 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그래도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까? 예, 아예 준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그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이제 고령과 이제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그 노인분들 예. 이제 지원하기 위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올해로 이미 벌써 그 횟수로는 12년이나 됐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시행 초기에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양적 확충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상당히 이제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준비는 해 왔는데 결국 이제 운영기관 숫자를 늘려서 실적을 만들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좀 허술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월급 통장에서 나가는 그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흔히 내는 이제 건강보험료의 8.5% 정도를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로 이제 공제가 되고 있죠. 네네. 공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제 큰 돈은 아닌데요. 이게 모이고 모이면은 이제 한 해 5조 원이나 됩니다. 이제 이 돈으로 말씀드린 이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오대양 기자와 함께 요양원 실태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서 떼서 만든 그러니까 혈세로 만든 이제 기금인데 이게 잘 쓰여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까? 예, 이제 그 말씀대로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게 네. 5조 원이나 되는 돈을 연간에 쓰고 있지만은 사실 이 돈 대부분이 이제 감시 영역이 이제 채 미치지 못하는 민간 영역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노인 요양 시설 가운데 이제 전체 2만 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 국공립 시설로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예. 나머지 98%에서는 이제 민간 영역으로 돈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우리가 예상한 그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뭐든지 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학교도 사립학교한테 의존하고 심지어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유치원도 사립유치원한테 대폭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를 또 지원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또 감독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군요. 예, 그거 참. 그러면 유치원과 거의 비슷합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그거하고? 네, 저희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작년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였는데요. 예. 이제 사실 저희가 이 노인 요양 이제 노인 복지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계기도 작년에 이 사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공적 지원이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누군가에게 눈먼 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고민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노인 요양시설도 이번에 들여다봤더니 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속이 터졌는데 이거 참 예. 그러면 노인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제대로 안 쓰인다는 얘기는 뭐 거기서 행해지는 서비스의 질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취재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좀 그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예. 이게 요양원이 외부에서는 사실 실제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들여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부모를 부탁드린 다음에 네. 자주 가고 그런 건 맞습니다. 아니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비리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방식을 이용해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정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착안한 방법은 지난 3년 동안 이제 노인 요양원에 관련된 형사 판결문을 전부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예. 그거를 추려서 전수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총 114개 사건 정도로 저희가 추려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판결문이니까 재판까지 가서 끝난 사건들을 그렇죠. 모아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를 이제 집계를 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면 재판으로 안 간 것까지 치면은 비리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뭐 제가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예. 정말 최소한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뭐 분석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유형별로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던 사건 유형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장기 요양보험 급여를 이제 받아낸 부정 수급 사건이었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예, 이거를 저희가 다 모아봤더니 그 15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제 작년에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가 103억 원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보다도 보수적으로 봐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은 상당히 전수조사를 해서 꽤 네, 드러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거는 판결문에 의한 것만. 그렇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예. 네. 그러면 주로 어떤 비리들인지 좀 예를 좀 자세히 들어주시면은. 예. 이제 방금은 이제 그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장기 요양보험 그 재정을 이제 누수를 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요양 시설에 사용돼야 될 돈을 이제 시설 운영자가 빼돌린 횡령 사건이었고요. 이게 예. 13건 정도로 나왔고, 횡령.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분에게 응당 가야 될 돈이 이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이제 예. 26건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런 돈, 횡령한 돈들이 어디에 쓰이고 뭐 이런 비리들도 유치원하고 좀 비슷합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분들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일 텐데요. 저희가 뭐 그런 일이 가급적 없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저희가 분석한 판결문 중에는 전국 최대 규모, 이제 굉장히 큰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횡령 배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요걸 좀 설명드리면은 이 시설의 비리가 얼마나 좀 그럴까요?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이 얼마나 크냐면은 이제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이제 한 요양시설인데요. 요양시설인데, 예. 이게 그 도심 지역에 이제 지상 8층 규모의 이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8층 요양시설. 규모. 네, 제가 가서 보니까 백화점 건물을 연상시키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시설인데 이제 또 다른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지난 한 해 이 시설에 들어간 이제 장기 요양보험 급여가 60억 원 정도였습니다. 10억. 예,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실태를 들여다보면은 흔히 아시는 비리의 종합판입니다. 이제 이곳에 이제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살 아파트를 요양원 돈으로 구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본인 자녀에게는 흔히 알고 있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이제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제 급여를 제공한다는 형식으로 또 33차례나 이제 6천만 원이나 금액을 빼돌렸고요. 예. 이렇게 저희가 금액을 다 모아봤더니 이제 4년 동안 이제 4억 원에 이르는 재정 누수를 나왔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서 봤던 것 또는 뭐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저지른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모여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호화 생활을 했는데 처벌은 제대로 받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판결문을 이제 분석해서 봤더니 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집유
그 처벌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니까 법인의 이사와 주주 모두가 이제 예. 직계 가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 자기들끼리.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횡령배임이 일어나면은 그 이사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실상 물을 사람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봤더니 뭐 여전히 잘 운영이 그 이사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령해서 돈을 빼돌리고 그걸로 자기 집도 사고 자동차 사고 자기의 친인척 또는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이제 예를 들면 세워놓고 이제 돈을 또 빼돌리고 뭐 별별 방법이 다 있는데 네. 당국의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또 이 부분이 또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요양원에 대한 감독과 행정처분 권한은 이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 이제 각 지자체가 이제 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해봤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한 2명 정도가 이제 각 지자체에 각 2명 정도 이제 담당자가 있는데 이런 부족한 인력과 시간으로는 사실상 전체 시설을 이제 감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저희 현장에서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운영 주체인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공단에서라도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직접 저희가 그 취재 중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개정지역본부 관내에 장기한 기관 수가 한 2,800개가 되는데 실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인력이 이제 뭐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2,800개를 100개씩 하려면 1년에 100개씩 하면 28년이 걸리거든요. 예. 지금 뭐 유튜브에 계속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둘리 아기 공룡님은 요양원도 똑같다. 사립유치원하고 그다음에 푸른바다님은 노인 문제, 육아 문제 참 심각합니다. 뾰족한 답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뭔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시행 초기 이게 제도가 이제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양적으로 늘리려고 우선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런 문턱을 민간의 이제 진입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 예.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진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개인적 영리 추구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일단 1차적인 해법은 이런 일단은 너무 낮은 문턱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요. 예. 정말 진정성이 있고 여기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과 자원들이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결국은 그리고 이 문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지켜보면서 나아가서는 이제 민간 영역에 모든 걸 맡길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국공립 그 요양시설을 많이 설립을 해서 이제 정부나 이제 어떤 공적 영역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타파의 오대양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